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을 성독을 해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독해서 그 뜻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성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왈 관조는 낙이 부름하고 에이불산 18장부터 할까요? 예. 자왈 사군 진례를 이미 이위 천야라 하는다. 시작. 자왈 사군 진례를 이미 천야라 정공이 문구사신하며 신사군 호대여 지하있고 공자대왈 군사신 이해하며 신사군이 주민이다. 자왈 관조는 낙이 부름하고 에이불산이니라. 애공이 문사어 제한대 제하대왈 하우시는 이송이요 은이는 이백이요 주인은 이유리니 왈삼인 저주리니이다. 자문지하시고 알성사라 불서라며 수사라 불가며 기와라 불구로다. 계속해서 자왈 관중지기 소제라. 시작. 자왈 관중지기 소제라. 호기왈 관중은 거모이까 왈 관시유상기하며 관사를 불서하니 언득거미리오. 연주관중은 지혜호이까 왈 방문이라 수생문이 오늘 관시여 수생문하며 방문이야 위양군지호에 유반 만정
에, 말하자면 애공이 물었을 때 그 제여가 답한 내용, 요거는 설명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사민전율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무력으로 백성들을 공포정치를 하는 이러한 것을, 그러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이렇게 말한 것. 무력정치, 공포정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민전율은. 자, 그 다음에 자왈 관중직이 소제라. 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 시대의 제나라, 요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제나라 대부요. 성은 중까지 아마 성으로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관시라고 했으니까 관으로 보고, 명은 오랑캐이자하고 나오자 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오랑캐이자를 이름으로 쓰겠어요. 오랑캐이자를. 그러니까 오랑캐이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랑캐로 뜻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관중은 제나라, 그 당시 춘추 시대에 제나라가 상당히 그 강국이었어요. 제후국가 중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산동 지역이고, 아마 이것도 역시 민족으로는 동이족이 더 많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나라는 또 정치도 잘해서 큰 나라, 영토도 좀 이렇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연나라, 연제 지방은 역시 동이족이 많이 살았던 연나라, 제나라. 근데 이제 연나라는 제나라보다 좀 그 당시는 작았어요. 그때는. 그 중에서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과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중, 안자. 관중이라는 재상과 안자라고 하는 재상이, 안영이지, 이름이 안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재상이 유명한 재상이고, 말하자면 그 제나라 신하 중에서 상당히 정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공자가 평을 할 때 관중안자에 대해서는 좀 맹자책에 나옵니다만, 관중안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패도정치로 이렇게 봤어요. 왕도정치가 아니고 힘으로 다스렸던 어쨌든 간에 관중시대와 안영시대가 제나라 때에서는 상당히 국력이 컸고 왕성했던 때, 그래서 안자는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관중인데요. 관중의 이름은 관은 이제 성이 관중이 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름은 이오고, 그러니까 제나라 어느 시대냐면 환공시대예요. 제나라 환공시대의 재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석에 상환공, 환공시대에 환공을 도와서 재상을 했다. 그래서 여기 서로상자는 돌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상상자로 이제 같이 쓰는 것이죠. 서로 돕는다는 의미가 이제 돼서 재상할 때 상자가 이 상자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후를 패라고 했죠. 패제후라고 했죠. 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도 쓰는
제패했다고 그러죠. 뭐를 운동 경기에서 어디를 제패했다, 뭐를 제패했다 할 때 패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패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눌렀다 이런 얘기예요. 힘으로 눌렀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패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패자 하나는 말하는 최고 이겨서 강자가 패자가 됐다는 얘기고, 또는 패배했다는 패자하고 이렇게 두 개가 발음이 같아서 우리 구별해 써야 될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패라고 하는 것은 제후를 무력이라는 얘기는 왕도에서는 무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선정을 베푸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선정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인의 정치요. 그게 왕도 정치예요. 그게 맹자가 희구하든 이상으로 하든. 그러니까 패라고 하는 것은 왕도 정치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후를 패도로서 이렇게 제패를 했던 시기라 이런 얘기예요. 우선 거기 이제 주석 작은 글씨는 거기까지 읽고, 관중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릇이 옛날이나 그릇이란 말을 썼던가 봐요. 그릇이 뭐예요? 그 사람의 뭐라면 그 사람의 역량, 능력, 또 인품 이걸 총합해서 그릇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관중의 그릇이 적다. 그 공자께서 이렇게 혼자 말인지 강의 때 하신 말씀인지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인지 하니까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혹이 누군지는 지금 이제 모르지만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검호이까는 호는 이제 의문 어미니까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검소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시유 삼귀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 거밀이요. 이거 말은 누구 대답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이에요? 군자님이 말씀. 아시는 걸 괜히 물었나? 아마 아는 걸 왜 물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정신을 안 차리고 딴 생각 하실까봐 지금 물어본 겁니다.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관시유 삼귀하며, 관시가 삼기를 소유하며 관사를 불섭하며, 삼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관사라고 하는 것은 관원의 사무를 불섭이라고 하는 섭은 낄섭자예요. 함께 하는 거, 겸직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일을 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겸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씩 맡겨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 관료에게 하나씩만 일을 시킨다. 한 가지씩만 일을 시킨다. 다른 일도 겸해서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들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종을 많이 두고 하인을 많이 둔다 이런 얘기예요. 종이라고 하면 여기는 안 되겠네. 관원, 직원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그 공무로 일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겸하지 않게 하니 언득 거밀이요. 여기서 언은 어찌 언자입니다. 어조사 언자인데 있기 언인데 있기가 어조사라는 뜻인가 봐요. 나 잘 모르겠어. 있기언 있기제 언어 있기야가 천자문의 제일 끝머리예요. 그 전부 이제 어조사인데
왜 우리는 이끼라고 했는지 나 지금 그건 연구를 못 해봤어요. 그래. 그 어조사 중에 언자는 단정적인 어미에 쓰는 원래는 그런 언자인데 여기서는 또 어떤 쓰느냐면 여기서는 어찌 하자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강한 어찌를 강하게 표현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자보다는 어찌 하자보다는 더 강한 어찌 득검 검소 덕은 여기서는 얻을 득자인데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 새기면 돼요. 말하자면 검소하다 하리요. 어찌 검소하다 하리요. 검소함을 얻었다 하리요. 완전히 검소하다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완전히 이런 뜻이 있지만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 거밀이요. 어찌 검소하다 하리요. 그러니까 삼길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누대라고 해서 다락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집을 이렇게 높은 집을 지어서 무대같이 쓰는 대자인데 그 대가 세 개를 이게 삼기라고 한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는 아니 이 삼기는 돌아갈 귀자는 시집갈 굿자 귀자로 말하자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고향을 할 때도 귀성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서 살필다 이런 얘기인데 귀성객 할 때 돌아간다는 얘기는 집으로 간다 그런 뜻이고 여자에게는 시집 간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삼기를 이건 제후가 이제 대부가 아니고 대부는 한 사람의 정처를 한 사람 성에만 한 사람한테만 시집 갈 수 있는데 참 뭐 장가 갈 수 있는데 장가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장가 갈 수 있는데 있고 대부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제후 jet나라 이제 공이죠. 그러니까 환공이나 무슨 공할 그러한 사람 제후의 군주는 이걸 이제 세 사람의 아내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고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대명이라고만 되어 있네. 대명 그 하나의 집을 말하면 다락 또는 높은 집 누대라고 하는데요. 옛날 말로 이 누대를 세 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 쓸 수 있고 또 한 군데서 알아보니까 이건 세 집으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군주나 말하자면 한 안에 둘, 셋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지 대부는 하나밖에 장가갈 때 한 집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중은 대부니까 세 사람의 아내를 들여왔다 이런 의미 하나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부는 대가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하나밖에 질 수가 없는데 이제 세 개는 이게 역시 이제 관중의 나라로 말하면 제나라겠죠.
제 나라의 환공이나 그 군주 제후를 말하면 그 제후나 세 개의 누대를 세 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관씨가 대부 한 채밖에 못 갖는 이 누대를 세 채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며 지금 또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관청일 직원 관료를 부리는 데 있어서 일을 겸하지 않게 하나하나 일마다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를 하고 또 그렇게 법도를 어겨서 그 부유함과 권력을 이렇게 남용을 하는데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이 작다고 하니까 무슨 검소한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요. 또 묻기를 어떻게 묻냐면 관중은 그러면 잘 전략을 해서 절차를 잘 하고 낭비하지 않고 절차를 잘 지키는 예절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릇이 작다는 것을 오해를 하고 그러면 예절을 그렇다면 즉 관중은 예를 압니까? 역시 공자 말씀하시기를 방군이라야 즉 말하면 방군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제후 국가의 임금 군 그러니까 제후 나라의 임금이라야만 이런 얘기예요. 방군이라야 이런 얘기예요. 방군이라야 수 생문연을 생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석에 보면은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앞에 가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정문에 들어오면 집안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인다거나 또는 그 집의 모습이 전체가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현관 대문 안에 들어와서 현관에 직접 물론 현관으로 돌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집안이 바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은 누구나 하냐면 관저 말하자면 왕실 군왕의 그 사저라 하더라도 군왕의 사저만 야야 그러한 생문을 하는 나무를 심었다 이런 나무 숫자는 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고 생문은 문을 가리는 거예요. 문을 가린 나무를 심었거늘 그러니까 제후 국가의 왕이라야만 할 수 있거늘 관씨가 역수생문하며 그 관씨가 말하는 자기 분수 대부를 넘어서 군왕이 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생문을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가리워놓고 그렇게 했으며 방군이라야 즉 제후의 임금 공이라야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위원을 이게 양군지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제후하고 어떤 그 좌담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게 이제 양군지호예요. 다른 군하고 함께 두 인군이 말하면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로자라서 좋은 자리를 하위자는 한데 좋은 자리를 할 때 유반점연을 이제 술을 마시려면 술을 주고받고 마시는데 이게 점자는 술잔을 놓는 자리 점자예요. 술잔 놓는
빈잔 놓는 자리, 빈잔도 아니고 이제 술잔이에요. 술잔 다. 술잔 놓을 놓는 자리 점. 술잔 점자입니다. 술잔 놓을 놓는 자리, 놓을 자리 점, 놓는 자리 점. 요게 이제 그 뭐 석견대제나 그 대제를 지낼 때 제1점에서 초원관이 이제 잔을 들고 있으면 들어서 이제 받아서 이제 알자에게 저게 주면 전작에게 주면 전작이 1점 제1점이라고 해서 첫 번째 놓는 자리 술자리에다 놓고 제상후에다 이렇게 놓는 게 3점까지 있어요. 3원을 하니까 3번 술잔을 올리니까 그 제사 지내는데 이제 할 때 점자 지금도 써요. 1점, 2점, 3점에서 뭐 서원에서 지내는 무슨 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제 차례를 읽어서 동작하도록 하는 안내를 읽는 것을 그것을 이제 창홀이라고 해요. 창홀. 홀을 읽는다. 홀을 부른다. 부를 창자. 창홀. 이게 유교문화원에서 공부하니까 그 나라에 할 것 같은데. 제사 지낼 때 제사의 순서를 홀이라고 그래요. 홀. 사실은 홀은 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그 관복을 입은 초헌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복으로 입고 조정에 나아갈 때나 제사 지낼 때 이게 상아뼈로 이렇게 뼈로 이렇게 돼 있는 홀이라고 하는 건 요 기드만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잡는 홀이 있는데 이게 두 손으로 잡아요. 넓기 이만하게 하는데 이렇게 잡고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걸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홀 창홀은 뭐냐면 그 홀에 기록되어서 홀을 통해서 차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 홀의 움직임을 기록한 그런 의미에서 홀자를 넣는 것 같아요. 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기. 그게 이제 초원관이 초원한다든가 또는 강신을 한다든가 또는 다 지내고 축을 불사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가 한참 하거든요. 제사 종류에 따라서 한 2시간도 하고 한 1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아까 큰 소리로 읽듯이 우리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알자 초원관지 좌 어쩌고 하면 초원관 앞에 가서 이제 알자가 악대 주와 그거 이제 해보신 분은 그걸 읽는 것을 창홀이라고 그래요. 창홀.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순서를 낭독하는 것이 창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왜 여기까지 나갔나 모르겠네. 홀자. 점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점은 그럴 때 이제 창홀할 때도 이제 점이란 말을 써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제1점, 제2점. 초원관이 하는 1점에다 놓고 자리 1점 자리다. 근데 이제 부인군이 술자리를 하면서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좋은 잔치 비슷한 미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회의를 하는 건데 이게 만났으니까 술잔을 권하고 이게 술을 권하고서 술을 마시고 받아 마신 다음에 술 빈잔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는 그 자리를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말하자면 그 임금이나
인군이나 그다음 제후나 그러한 예식을 갖춰서 점을 푸는 거지. 대부는 그러한 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격에서 격을 넘는 거예요. 주제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점 제도를 양군 두 인군이 좋아하는 사이에서 그 호의적인 이러한 사이 그러한 술자석에서 반점을 하는데 관씨 또한 그냥 사석에서 술 먹는 일 또는 뭐 대부끼리라도 술을 먹는다니 술 먹는 때 반점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반점. 그러한 술자석을 술 빌잔을 두는 말하는 상을 따로 둔 거죠. 여기다 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두고 이건 본인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말하자면 알자나 이게 참 누가 안내자가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점 자체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그러한 지위에 말하자면 대부가 반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관씨를 예를 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있자는 관씨 보고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관씨를 예를 안다고 한다면 관씨처럼 하면서 이런 얘기. 관씨처럼 하면서 예를 안다고 한다면 숙불지례리요. 누가 예를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모르고 예 넘치는 그러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뭐 함부로 하는 자행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관중은 역시 예도 모르고 그리고 검소하지도 않고 그건 더구나 말할 것 없이 그릇이 작다 이렇게 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패도를 일반적 역사에서도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관중이나 안영은 상당히 말하자면 정치를 잘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러나 유교의 문화로 예약을 숭상하는 유교 문화에서 볼 때는 이건 말하자면 법도에 어긋나는 그러한 인격자다. 대인이 못 된다. 군자가 되게 못 되고 소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노 여기서 큰 대자가 아니고 클 태자로 읽어야 돼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글자를 크다라고 하는 데인데 하나는 클 태고 하나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고. 그래서 클 태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말하자면 커가는 앞으로 클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크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는 크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는 큰 대고 그 다음에 다 큰 것을 클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사적 의미까지 포함한 것은 큰태. 그 다음에 이게 클태는 완전히 큰 이러한 의미죠. 이게 태사악이라는 얘기예요. 태사악. 논나라는 제후의 나라인데 태사는 큰 스승이란 뜻이니까 악관의 우두머리다. 악장이다. 악관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논나라의 태사 악관의
약간 관장인 태사에게 일러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쩌는 말씀 어쩌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그 사람에게 에게 말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태사악의 노나라의 태사악을 만나서 태사에게 에게 말하기를 악에 대해서는 내가 기가지 아니라 알만하다. 내가 음악은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에 흡여야 하며 종지에 순여야 하며 그 다음에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이제 이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관현악 같은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같이 연주를 하는 음악이 태사악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행사에 쓰는 악기인데 이제 연주에 쓰는 뭐 잔치 때나 또는 왕이 이제 말하자면 자리에 취임을 하거나 왕에 오르거나 이런 때 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전체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좀 태사에게 이제 말하기를 내가 좀 알만하다. 가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알만하다. 알만하니 내가 보건대 시작에는 흡여야 해. 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합팔합자나 같은 합팔합자의 날개가 이렇게 간지런하게 합쳐진 그래서 합팔흡자인데 합팔합자의 의미는 같다. 그런데 이것은 합팔합자는 제한 없이 쓰는데 여기 흡여야의 흡은 합한 모습이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한 이런 의미를 할 때 쓴 합자로 쓴 것 같아요. 모습을 나타낼 때. 그래서 흡여야 하며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여러 악기들이 전부 합하여 다 같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를 내면서 시작을 해서 종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는 그거 가르치자는 여기 대명사로 받아요. 거기를 따라서 이런 얘기. 이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순여야 하며 이 순은 뭐 저도 사실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석을 봐서 주석도 이게 송대 주석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의 악곡을 연주할 때 보면은 처음 서곡하고 그 다음에 본곡조에 이제 하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악의 어떤 전반을 설명을 하신 건데 나도 이해를 못해요. 음악은 더구나 음치에다가 소리도 못하는 데다 음악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설명을 한다는 게 좀 뭔데 그래서 여기 주석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흡여야는 전체 악기가 다 합쳐서 연주를 하되 이렇게 다 자기 개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이어서는 그것이 조금 이제 발전해서 화음으로 이렇게 크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순여야라고 해요. 그 화음, 그 화라고 썼어요. 화. 그러니까 화는 흡여야보다도 이제 흡한 상태에서 더 악기가 더 기능을 할 수 있는 곡조를 다 이제 펼치는 거겠죠. 순여야 하며 그 다음에 교여야 하며 이제 아주 명랑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트렸자는 뭐 하는 듯하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뭐 같은 것을 우리가 뭐 하는 듯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여, 흡여, 순여,
교여, 여겨 다 이 여자를 넣는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밝은 명랑한 교는 밝을 교자에 밝은 모습으로 그런 악기가 밝은 음을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내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서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서 다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자도 이을 역자입니다. 이을 역자. 우리가 뭐 대학 시절에 논리학을 배우면 연역법이라는 것도 있고 귀납법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야. 연역할 때 역자를 쓰는 거예요. 역자는 이어간다, 풀어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 분야에서 음악이 풀어져서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풀려서 이성, 완성이 완성되느니라.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대단한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공자 이렇게 음악을 흡여야, 순여야, 교여야, 여겨야 이 4단계로 이제 하나의 악장 전체를 4단계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정말 남자도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읽어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왈 관중지기 소재라 22장은 좀 길어서 22장, 23장 두 장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왈 관중지기 소재라 시작. 자왈 관중지기 소재라 호기열 관중은 고울까 왈 관시유상이하며 관사를 불서하니 온득거리요 연주가 증은 지혜호이까 말방문이야 수세문이여를 관시여 많이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월 다시 읽어요. 시작. 자원호 태사발 악은 기가지영 시작에 흡여야 종지의 수녀야 교야 이성이라 수고하셨습니다.